갑자기. 자, 안녕하십니까. 암지식정보센터 센터장이 모시고 간다의 센터장 한윤대입니다. 오늘 제가 모신 분은 감염내과의 기다리 아저씨이신 김정호 교수님 되겠습니다. 저기 보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염내과 김정호입니다. 자, 감염내과를 하고 계세요. 감염내과는 조금 환자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감염내과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염내과는 뭐 이름 그대로 그냥 온갖 종류의 이제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예방하는 그런 과입니다. 이제 뭐 세균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뭐 인플루엔자나 코비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흔하게 발생하진 않지만 뭐 여러 곰팡이라든지 뭐 기생충과 같은 온갖 종류 모든 생길 수 있는 감염증에 의한 이상을 진단하고 뭐 치료하는 그런 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얘기 나와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코로나로 그냥 전 세계가 완전히 마비가 됐었잖아요. 코로나가 한 3년, 2, 3년 갔죠, 거의. 네, 뭐 한 3년 그 정도 갔죠. 네. 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감염내과가 많은 역할을 하셨을 텐데 코로나 시기에 제일 바쁜 과 중에 하나였는데 코로나 전선에 독립된 병동을 커버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있었던 뭐 에피소드라든지 기억나는 일은 뭐가 없을까요? 이제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라 그러죠. 이제 전 세계적인 대유행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다시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주기설이다 해서 이제 10년 주기로 뭐 전 세계적인 대유행, 감염병 대유행이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009년에 뭐 신종 인플루엔자, 뭐 2000년대 뭐 사스, 뭐 그런 게 이제 2020년 됐을 즈음에 뭐 코로나. 근데 뭐 사실 뭐 시기가 그렇게 딱딱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동물이라든지 뭐 기존에 우리 인류에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감염병이 우연한 계기에 사람한테 감염이 되고 거기서 또 우연한 계기에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전파가 가능한 변이가 생기고 그렇게 이제 변이가 생겨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감염병이 돌면 사람한테는 처음인 거니까 이제 면역력도 없고 뭐 대응할 수 있는 뭐 약이나 백신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는 또 기본적으로 진화를 하면서 전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진화를 합니다. 바이러스의 생존 법칙이 치명도는 낮추고 전파력은 높이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숙주에게 퍼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변이를 거듭하다가 일정 수준 컨트롤 가능해서 넘어나면 이제 팬데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쭉 과정을 거치려면 얼추 한 10년이 걸릴 수 있겠다는 얘기가 뭐 있겠네요. 예, 뭐 그런 게 이제 뭐 우연인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바이러스의 어떤 뭐 특성과 뭐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그 정도 사이클로 나타나는 건지 어쨌든 뭐 언제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2, 3년 내엔 안 생기겠죠? 예, 일단은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이제 저희 감염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건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겁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인체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뭐 조류라든지 뭐 가금류, 뭐 소라든지 돼지 뭐 이런 데 감염을 주로 일으켰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인체에게 감염이 되는 사례가 산발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럼 가끔씩 있지 않았어요? 예, 가끔씩 있었는데 예. 이 산발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아직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전파가 된 사례는 없는데 거기서 이제 그 변이가 또 인체 내에서 어떻게 또 변이가 이루어져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전파가 이루어지면 예전에 뭐 신종 인플루엔자나 아니면 저 옛날에 무슨 스페인 독감처럼 뭐 그런 식의 또 다른 팬데믹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고 나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번 걸리셨죠? 코로나? 저는 코로나 2번 걸렸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혹시 저는 한 번 걸렸어요. 아, 네. 저는 2번 걸렸는데 너무 코로나 병동에서 일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막상 걸린 건 병동에서 걸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밖에서?
네, 밖에서 그 누구나 다 걸리는 시기에 그때 많이 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워낙 그 우리 일상에서 큰 충격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 이제는 많이 잠잠해진 상태니까 자,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감염내과의 사실은 이 코로나가 이제는 좀 흘러갔지만 한때 주역이었고 감염내과의 최근 얼마 몇 년 전까지 원래의 주역은 바로 이 친구들이 좀 많아요. 우리 HIV 소위 말하면 뭐 에이즈 환자라고 하는 HIV 환자들이 있는데 요즘은 HIV도 약제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네. 네네. HIV는 약제가 어떻게 좋아졌고 어떤 최근 유병률은 또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나 계실까요? 얼추? 이제 HIV 감염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HIV 감염과 에이즈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HIV 감염은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고 거기서 치료를 받지 않아서 면역세포가 계속 바이러스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저하돼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후천성, 그러니까 뒤에 이제 선천적이지 않은 후천성 면역 결핍 상태다 해서 이제 에이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18,000명 정도의 HIV 감염인 분들이 계시는 걸로 일단은 생각되고 있는데 뭐 진단되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더 계실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이제 HIV 감염인 분들이 약을 뭐 많게는 10몇 알씩 뭐 그렇게 하루에 뭐 3번씩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는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약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하루 한 알만 드시면 이제 바이러스가 완전히 억제돼서 몸에서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한도 미만으로 나오는 상태로 억제가 될 수 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잘 유지되니까 이제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무슨 내과에서 고혈압, 당뇨 그런 이제 환자분들 진료하듯이 뭐 3개월에 한 번씩 외래에서 뵌다든지 뭐 6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도 2달에 한 번씩만 맞아도 이제 매일 약도 먹을 필요가 없는 약도 안 먹고 그럼 2달에 한 번? 예, 주사만 맞아도 되는 뭐 그런 약도 도입될 예정이어서 상당히 이제 치료가 진보됐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은 이제 U = U라는 게 있어요. U = U. 예. 너다? 아니 이게 정말 스펠링 U = U인데 이게 undetectable이고 앞에 거는 뒤에 거는 untransmittable입니다. 그러니까 혈중에서 되지 않을 정도면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진료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 감염 분야 전문가 아닌 의사들 뭐 혹은 아직 일반 뭐 저기 국민들께서는 많이 이 개념이 좀 낯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렇게 이제 잘 치료받고 잘 억제되면 전파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최근에는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걸리면 환자분들이 도대체 내가 왜 갑자기 한 것도 없고 병원에 있었는데 가만히 치료받다가 왜 내가 갑자기 무슨 균주가 나왔다고 어디 격리하고 막 이러냐고 물어보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이 VRE, CP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VRE는 반코마이신 레지스턴트 엔테로콕사이의 약자고 CP는 카바페넴에이즈 프로듀싱 엔테로박테리아시아이, CRE는 카바페넴 레지스턴트 엔테로박테리아시아이.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세균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뭐 조금씩 다릅니다. 기전이나 이런 건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감염 관리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CP. 그 중에서 CP입니다. 그러니까 CP는 CRE 중에 이제 카바페넴에이즈라는 효소를 통해서 내성을 나타내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얘가 전파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CP 전파 속도를 우리가 USB에 뭐 파일 옮겨서 넘기는 거라면 CP가 아닌 CRE, non-CP CRE라고 하는데 걔네는 그냥 뭐 데스크탑을 통째로 옮기는 정도랄까?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CP가 전파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CP는 아직도 격리를 합니다. 격리를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격리를 하고 뭐 저희가 이제 뭐 치료를 하고 하는데 이 균이 장에 침략해서 내성을 나타내는 게 반드시 다 치료 대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냥 단순 침략 상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대응이나 이런 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치료는 다시 항생제 내성이 있는 친구들보다 항생제 내성이 없는 정상 짐락 균주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CP 같은 균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감염이 생기면 아직 우리나라의 치료 옵션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이제 치료 가능한 약제가 재작년에 도입이 돼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아서 치료가 어려워서 이제 과거에 사용을 하다가 부작용이 심해서 안 쓰다가 다시 쓰는 콜리스틴 같은 약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합병증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기다려보면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임상 감염은 없고 단순 짐락 상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퇴원을 해서 병원 환경이 아닌 곳에 그러니까 노출이 없고 항생제 사용을 하지 않는 환경에 있으면 서서히 내성이 없는 다른 세균에서 대체가 되면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뭐 이제 분변 이식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내성 유전자를 장내에서 이제 바꾸는 거죠. 네, 바꿔버리는 뭐 그런 방법도 이제 뭐 차차 저희가 뭐 연구 목적으로도 해보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효능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제 감염내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라든지 혹은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글쎄, 제가 이제 2020년에 처음 이제 저희 세브란스에 임용이 됐는데 그때가 딱 코로나 터지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감염내과 저 말고도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때 당시 뭐 생활치료센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근무가 계신 교수님도 계시고 또 감염 저희 병원도 이제 중증 환자 진료를 했었으니까 그 치료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 관리 실장 하시면서 또 병원 감염 관리 때문에 이제 계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이 병원의 감염내과 다 혼자 일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저기 파견 나가셨어. 파견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만큼 바빠서 인력이 막 부족하다 보니까 저 혼자 이제 이 병원에 입원 환자 협진 이런 거를 도맡아 해야 됐던 때가 해필 또 스텝 초반에 있어서 그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는 뭐 누구나 다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 환자를 이제 전담으로 제가 진료를 했던 시기 중에 그 델타 변이, 델타 변이가 막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델타 변이가 전 지금도 최악의 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델타 변이가 이제 오미크론하고는 또 다르게 오미크론보다 전파는 좀 덜 되지만 전파도 비교적 잘하면서 중증도가 엄청 높은 변이였어요. 그래서 그때가 2021년 하반기 요때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세브란스 병원도 막 중증 환자 엄청 진료 많이 하고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힘든 것만 기억하네. 힘든 것만. 그때 정말 힘들었고 좋은 점 감염내과에서 이런 게 좋다. 저희 과는 저하고 이제 같이 근무하시고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교수님들이 다 너무 좋으세요. 인정. 사람이 다 너무 좋으시고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감염내과. 그때 한번 저희 감염내과 학회에서 회식하다가 전화 한번 했잖아요. 술 다 취해갖고 감염내과 교수님들 전화 돌아가면서 내가 다 전화 받아줬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다 한윤대 또 교수님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셔서 줄줄이 교수님들과 통화했던 기억이 있어요. 감염내과 교수님들이 워낙 좋으시고 저희 과 교수님 좋으시고 재밌습니다. 감염내과는 그 내과는 이제 주로 만성질환을 많이 보잖아요. 만성질환 많이 보는데 좀 큐어할 수 있는 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환자가 굉장히 중증으로
입원하고 정말 사경을 헤매시다가도 치료가 잘 돼서 정말 걸어서 태어나고 이제 외래에서 이제 더 안 오셔도 됩니다. 그게 저는 되게 매력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감염내과 이 감염 질환은 뭐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완전히 예를 들어 정말 항상 그 얘기 들었어요. 북한과 통일되면 감염내과가 제일 1순위로 늘어날 것이다. 북한의 감염 질환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에 대한 그 우리나라와 다른 면역 체계들이 노출되지 않은 병들도 많을 것이고 그때가 전성기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통일되면 더 바빠지시겠습니다. 통일돼도 바쁘고 팬데믹으로 코로나 같은 게 터져도 바쁘고 항상 바쁘네요. 네, 이제 뭐가 더 빠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혹시 또 제가 또 꼭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세요. 예, 안녕합니다. 감사합니다.